오늘도 8시 10분. 마트 식품 코너. 도시락 매대 앞에서 서성인다. 빨간색 할인 스티커가 붙기 전엔 감히 손 뗄 수 없는 내 삶의 비루한 한 조각이다. 바닥까지 내려온 지 오래지만 체면이라는 게 아직은 남아있나 보다. 어깨 너머로 같은 것을 기다리는 몇몇 얼굴들이 보인다. 어깨가 굽은 할머니, 중년 남자, 그리고 나. 우린 모두 50% 할인 스티커가 붙는 순간을 기다린다. 순살 치킨 도시락 하나가 남아있으면 좋겠는데. 치킨 4조각, 옥수수 샐러드, 감자튀김의 조합. 그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한 끼다. 그때 한 남자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엄마 저거 먹고 싶어라고 말한다. 아이 엄마는 낮은 목소리로 기다려야지. 곧 싸게 나올 거야 라고 달랜다. 아이의 눈동자가 도시락에 꽂혀 있다. 나도 모르게 눈이 마주치자 아이는 얼른 시선을 피한다. 8시 30분. 마트 직원이 마침내 스티커 총을 든다. 찍 하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순식간에 손들이 뻗는다. 나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손을 뻗었지만 한 중년의 여자가 내가 노리던 도시락을 먼저 집는다. 아, 괜찮아요. 드세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표정은 괜찮은 척했지만 속은 꽁꽁 얼어붙는다. 그 도시락은 하루 종일 생각한 유일한 사치였다. 얼떨결에 옆에 남아있던 제육볶음 도시락을 들었다. 매운 걸 잘 못 먹는 나지만 4,400원이면 불만을 가질 자격도 없다. 계산대에 줄을 서며 뒤통수가 따가웠다. 내가 양보한 여자는 뒷사람과 즐겁게 도시락 이야기를 나눈다. 이건 진짜 빨리 없어져요. 애들도 좋아하거든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카드만 내민다. 집으로 가는 길, 가방 속 휴대폰이 진동으로 울리지만 대출 알림일 게 뻔해서 꺼내지도 않는다. 반지하 빌라에 도착하니 윗집에서 내려오는 김치찌개 냄새가 코를 찌른다. 속이 비어있는 나에겐 너무 따뜻한 냄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사 온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짐 박스들이 그대로다. 어쩌면 이 방에 오래 있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다. 작은 접이식 테이블 위에 도시락을 꺼내 놓는다. 전자레인지가 고장 나 차가운 그대로 먹는다. 차갑네. 혼잣말이라도 뱉어보지만 마음은 풀리지 않는다. 밥을 먹는 중 옆방에서 남자 둘이 떠드는 소리가 벽을 뚫고 들어온다. 야, 걔 진짜 연락 안 돼? 존버하다가 카드값 다 밀렸대. 걔도 결국 내려왔잖아. 여기까지. 그 소리가 서글퍼 나는 귀를 막는다. 식사를 마치고 도시락통을 헹구며 나는 내 이름을 부른다. 정수진, 오늘도 잘 버텼다. 누군가 나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던 시절이 언제였더라? 파혼 후로 혼자라는 사실에 익숙해졌지만 오늘 같은 날은 마음이 스산해진다. 나는 오늘도 반값 도시락 하나에 만족한다. 이 정도면 괜찮아라며 나 자신을 속이며 올해 들어 벌써 3번째 몸살이다. 어제 퇴근할 땐 머리가 지끈거리고 허리가 욱신거렸다. 밤새 몸이 식었다 데워졌다를 반복했고 아침에 알람을 3번이나 끄고서야 겨우 몸을 일으켰다. 거울 속 얼굴은 쓱 문지르면 지워질 듯 창백하다. 콧물은 줄줄 흐르고 머리는 휘청거리는데 출근은 해야 한다. 나는 계약직이고 무단결근 한 번이면 눈치가 따라붙는다. 출근길 버스에서 자리에 앉자마자 눈이 감긴다. 괜히 민망해서 몸을 돌리자
어깨가 부딪힌다. 아, 죄송합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말한다. 이젠 내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죄송합니다가 됐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헤드셋을 쓴다. 오늘은 콜센터 상담원. 고객들은 화가 나 있거나 짜증이 나 있다. 야, 이 XX야. 요금이 왜 이래? 이어폰 너머로 고성이 터진다. 나는 또박또박 매뉴얼대로 대답한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고객님,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옆자리 동료 지원 언니가 눈을 마주치며 입술을 비중 내민다. 팀장님은 요즘 예민하다. 콜수가 줄면 상담 시간이 길어지면 실수라도 있으면 한마디씩 툭툭 던진다. 정수진 씨, 요즘 집중력 좀 떨어진 것 같네요. 쉬고 싶으세요? 그 말에 숨도 제대로 못 쉬었다. 점심시간. 회사 근처 약국에 들렀다. 기침이 심하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파 약을 달라고 했다. 가격은 9,000원. 나는 괜찮아요라고 말하며 다시 봉투를 돌려주고 나왔다. 이번 달 카드값은 이미 한도에 닿았고 통장엔 17,000원이 남아 있었다. 월세, 관리비, 보험비, 통신비만 해도 90만 원. 식비는 30만 원 안에서 컵라면, 할인 도시락, 계란, 두부로 버틴다. 겨울을 지나며 비상금은 바닥났다. 벤치에 앉아 텀블러에 쌓은 유자차를 마셨다. 따뜻한 차를 마시니 한결 나아진 것 같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누구 하나 괜찮아. 병원은 갔어? 라고 물어줄 사람은 없다. 퇴근길, 어두컴컴한 버스, 휴대폰 연락처를 뒤적여 본다. 엄마라는 이름은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지만 그대로 있다. 언니와 오빠가 있었지만 나는 혼자 엄마의 요양 비용을 댔었다. 지연 언니, 선영 씨, 대출 상담사. 남아있는 연락처 대부분은 멀어진 사람들이다. 문자를 보내면 민폐일까? 그냥 덮어버린다. 집에 돌아오니 방 안이 서늘하다. 전기 매트를 켜고 도시락을 꺼내 찬기 그대로 입에 넣는다. 입맛이 없다. 그러다 문득 회사에서 들었던 말이 떠오른다. 그 나이에 아직 혼자세요? 대단하시네요. 그게 진심이든 빈정대는 말이든 이제 상관없다. 어차피 난 혼자다. 파언. 그리고 사라진 인생의 타이틀. 그 사람과의 결혼을 준비하던 29살의 봄은 내게 끝이었다. 무너짐의 시작, 삶이 틀어져 버린 계절. 결혼식장 예약까지 마쳤고 신혼집 가전도 함께 알아봤었다. 하얀 커튼, 벽걸이 TV. 하나하나가 우리의 미래였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그가 화장실 간 사이 휴대폰 화면에 하늘이라는 이름이 떴다. 오늘도 만날 수 있어? 어제는 너무 짧았어. 자기랑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 그 한 문장이 나를 산산이 부쉈다. 며칠 뒤 그가 연락해와 울먹이며 수진아, 그건 그냥 실수야라고 말했지만 나는 실수는 실수대로 끝나. 난 너랑 못 살아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무너지는 건 그였지만 사실은 나였다. 파혼 후에도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았다. 그게 더 쉬웠다. 친구들은 결혼이 다가 아니지. 혼자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라고 위로했다. 한 해, 두 해 지나자 아무도 내 연애를 묻지 않았다. 혼자라는 건 어느 순간 이상한 일이 아닌 당연한 일이 되어 있었다.
그 후 한동안 월급 전부를 옷과 가방을 사는 것에 탕진했다. 내가 부족해서라는 자격지심을 물건으로 채우려는 듯. 결국 나에게 남은 건 빚과 반지하 월세집, 그리고 50살의 나이뿐이다. 어느 날 회사 단톡방에 팀장이 가족 동반 가능 워크숍 안내를 올렸다. 동료들은 애들이 좋아하겠어요라며 반응했지만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책상을 정리했다. 가족, 그 단어는 요즘 내 인생에서 가장 멀리 있는 단어였다. 나는 투명 인간처럼 존재한다. 수진 씨 주말엔 뭐 해요? 라고 묻는 동료에게 글쎄요. 뭐 집에서 쉬죠라고 답하고 웃었다. 그들은 주말마다 남편과 여행을 다닌다고 했다. 일이 힘들어도 퇴근 후 누군가를 마주하고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내게 붙는 이름은 이젠 정수진 씨 정도다. 누구의 것도 아닌 사람,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는 이름 하나만 남았다. 가끔은 스스로가 언제든 대체 가능한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생각이 들면 조용히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나 자신에게 말한다. 수진아, 오늘도 수고했어. 너 아직 살아있어. 퇴근길 5호선 열차. 내 왼쪽 편엔 중년 부부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남자는 배낭을 메고 있었고 여자는 작은 크로스백을 들고 있었다. 둘은 아이처럼 뭐가 그리 좋은지 한참을 이야기 중이었다. 진짜 호텔에서 조식 먹을 때 그 아줌마 기억나지? 그 접시 3개 들고 와서 쌓아놓던 거. 남편은 웃고 아내는 옆에서 팔을 친다. 조용해.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그 순간 나는 귀를 막지 않는 한 이 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 비교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는 가만히 눈을 내리깔고 있었다. 우린 분명 같은 시간, 같은 지하철에 타 있지만 그들의 시간은 함께 흐르고 나는 나 혼자만 흐른다. 그래서 이 풍경이 내게는 너무 서럽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더디다. 빌라 반지하 앞 계단에 다다르니 이웃집 남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오늘도 늦으셨네요. 네. 일이 좀 길어져서요. 짧은 인사 한마디가 사람을 붙잡는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차가운 공기가 몸에 스며든다. 난방을 틀기엔 가스비가 무섭고 전기장판도 고장나서 이불 속에 몸을 웅크린다. 거울 앞에 섰다. 피곤한 얼굴.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비어 있을까? 이따금 생각한다. 한 사람쯤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집으로 돌아올 때 불 켜진 방. 왔어 하고 말해주는 목소리. 점심시간 회사 복사기 앞에서 신입이 정수진 대리님은 혼자 사세요? 라고 물었다. 네. 뭐 오래됐죠. 우와. 멋있으세요. 저도 그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멋있다는 그 말이 왜 그리 허망하게 들렸는지 모른다. 나는 지금도 자유로운 게 아니라 그냥 혼자인 거다. 돈도 사람도 사라진 날. 겨울이 깊어지면 반지하 방은 더 이상 거주지라기보다 생존지에 가까워진다. 어젯밤부터 보일러가 말을 듣지 않더니 아침엔 아예 물이 안 나온다. 주방 싱크대에서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는 물줄기. 세면대에 손을 대보니 찬 기운만 감돌 뿐이다. 나는 벽에 손을 대고 조용히 한숨을 쉰다. 이제 진짜 겨울이네. 몸도 영 개운치 않다. 며칠 전부터 허리가 욱신거리고 기운이 없다 싶더니
오늘 아침엔 생리까지 시작됐다. 서랍을 열어 생리대를 찾는다. 없다.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가방을 뒤지다가 반쯤 구겨진 휴지 뭉치를 꺼낸다. 휴지를 겹겹이 접어 속옷 안에 끼워 넣는다. 아? 말도 안 나오는 한숨이 목구멍 끝에서 멈춘다. 냉기가 가득한 방 안. 며칠째 빨래를 못해서 눅눅한 냄새가 퍼진다. 이불 안에서 양말 신은 발가락이 서로를 붙잡고 있다. 이 상태로 출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그만둘 수는 없다. 나 같은 계약직은 하루만 빠져도 다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불안이 따라붙는다. 결국 냉장고 위에 놓아둔 생수 한 병을 꺼내 세수대야에 조금씩 따르고 수건에 적셔 얼굴을 닦는다. 한겨울에 물수건으로 닦는 이 기분. 사람 대접 못 받는다는 게 이런 걸까? 버스 안창 밖을 본다. 커플들이 손을 잡고 엄마는 아이의 목도리를 매만진다. 나는 그런 풍경을 보는 게 점점 더 무서워진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지연 언니가 말을 건넨다. 수진 씨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요? 아니요. 그냥 오늘 좀 피곤해서요. 약이라도 하나 챙겨요. 지연 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생각한다. 약값이 얼마인데? 그 돈이면 도시락 2번은 살 수 있다. 점심시간. 탕비실 식탁 대신 김밥 한 줄과 텀블러에 싸온 인스턴트 된장국을 먹는다. 어제 사둔 마트 할인 김밥이다. 찌든 단무지와 질겨진 밥알이 입에 잘 넘어가지 않는다. 다른 동료들은 배달 돈가스와 족발을 시켰다. 고소한 냄새에 군침이 돌지만 나는 시선을 피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허리가 뻐근하고 다리가 아리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여전히 냉기 가득한 방. 물도 온기도 사람도 없다.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훑는다. 지연 언니, 엄마. 스크롤을 계속 내려봐도 연락할 사람 하나 없다. 지금 전화하면 부담스러워 하겠지. 그리고 그 순간 문득 드는 생각. 내가 오늘 밤 여기서 쓰러져도 아무도 모를 거야. 하루, 이틀, 3일.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집주인이 와서 두드려보고. 그제야 뉴스에 나오는 이름이 되는 건 아닐까? 사라져도 괜찮은 사람이란 말. 난 아직 그 말이 두렵다. 퇴근길. 작은 빵집 앞을 지나가다 고개를 돌린다. 딸아이 손을 잡고 케이크를 고르는 젊은 엄마가 눈에 들어온다. 엄마, 이거 맛있겠다. 그 말 한마디가 심장을 건드린다. 나도 한때는 그런 미래를 상상했었는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노트북을 켠다. 익숙한 사이트, 익명 게시판, 로그인 아이디 럭셔리 후원 77. 이곳에서 나는 럭셔리다. 글쓰기 버튼을 누르고 타자를 두드린다. 제목 남편이 기념일 선물로 벤츠를 바꿔줬어요. 우리 딸이 백화점에서 핸드백 선물도 해줬어요. 엄마, 이번 신상 엄마에게 너무 잘 어울려라며. 저는 그냥 작은 카페에서 남편이랑 따뜻한 라떼 마시며 글 쓰는 중이에요. 오늘도 감사한 하루네요. 등록 버튼을 누르자 알림이 올라온다. 부러워요. 저는 남편이 명절 선물도 안 사줘요. 진짜 자녀복, 남편복 다 있으시네요. 너무 부럽습니다. 나는 댓글을 하나씩 읽는다. 눈앞에 펼쳐지는 그들이 상상한 나. 완벽한 아내, 여유로운 엄마, 사랑받는 여자. 현실의 나와는 전혀 다른 존재. 하지만 이 허구 속 럭셔리녀는
오늘 하루 내가 유일하게 살아있다는 감각을 주는 여자다. 가끔 달리는 악플은 고민도 없이 삭제한다. 현실이 거짓 같고 거짓이 위안이 되는 날. 이 세계에서만큼은 나도 누군가에게 부러움의 대상이다. 노트북을 덮고 불을 끈다. 반지하 방 안은 조용하고 어둡지만 수진의 얼굴엔 희미한 미소가 번진다. 잠이 들자 꿈속에서 나는 누군가의 아내였다. 남편은 내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고 아이들은 소파 위에서 장난을 치며 엄마하고 나를 부른다. 햇살은 부드럽고 집안은 포근하다. 그곳엔 소음도 추위도 외로움도 없다.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따뜻하게 돌아간다. 잠든 수진의 눈가에 조용히 눈물이 맺힌다. 하지만 입꼬리는 가만히 올라가 있다. 사랑받는 꿈. 오늘은 그걸로 충분했다.